20%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또 정말 발병한 그 있잖아요. 그 질병을 퇴치하는 거기에 집중이 되지 나머지 부분은 뭐 겨를도 없고 관심도 없고 학문 자체 거기까지는 결국은 뭐냐 하면 자기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율주의 그러면 나머지 70~80%는 뭐냐 하면 자기가 알아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그럼 결국은 뭐예요? 그게 이제 그 방법론이 셀프-힐링인데 그러면 셀프-힐링이 뭐냐면 결국은 그 자연치유 방법을 우리가 이제 배워서 자기 건강을 잘 이뤄줘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그 의사들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그 어쨌든 자연치유를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사용을 하는 사람이나 결국은 질병을 치료를 해서 죽는 날까지 가능한 생명을 연장시켜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게 어떤 의료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은 어떤 그 서양 의료인 주체에서 요즘은 앤디 닥터라고 해서 그냥 어떤 자기 전문적인 의학 지식만 갖고는 의사로서의 속된 말로 하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머지 70~80%는 자율주의 쪽이 이거는 뭐 실비이기 때문에 원튼 원치 않든 뭐 일반인이든 아니면은 정말 의학을 공부한 사람들도 이제 같이 융합해서 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떤 세속 경쟁사회에서 의사도 도태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겉으로는 자연치유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지만 굉장히 가보면 있잖아요. 고수들한테 어떤 의사 앤디 닥터 이렇게 자처해가면서 개인적인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공부는 정말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걸 이제 알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데 이 자연치유의 범위가 너무나도 넓은 거예요. 너무나도 넓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모든 부분이 다 자연치유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자연치유 분야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박보 대표님은 이 넓은 부분을 사실은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제도권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면 각자 요법만 가르쳐요. 예를 들어서 뭐 소리치유, 뭐 식품치유, 아니면은 그 음악치유, 아니면 영역 이런 식으로 부분만 가르치지. 예를 뭐 대학원 다녀도 결국은 저도 대학원 다녔지만 결국은 뭐 진짜 등록금을 1년에 진짜 1,000만 원이 넘는 등록금을 내고 거기에 기업연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이제 돈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자연치유 공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그래서 이제 서도가 굉장히 길었는데 이제 앞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그런 차원에서 공부할 부분은 근데 이제 제가 강의하는 부분이 아까 얘기했지만 아무튼 제가 왜 효소와 자연치유력이 이제 제가 입양으로 공부를 요걸 테마를 잡았냐면 결국은 저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분야가 다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10년 공부한 결론은 뭐냐 하면 자연치유의 핵심은 저는 결국은 효소와 어떤 그 체온이라고 감히 저는 그렇게 판단을 내렸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저는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고요.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연치유력을 결국은 자연치유력을 높여진 자연치유력으로 어떤 면역력이 향상되면서 그 향상된 면역력으로 내가 건강해지는 거 건강관리하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자연치유의 핵심은 뭐냐 하면 자연치유력의 핵심은 저는 자연치유력을 가능하게 해주는 가장 알파부터 오메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효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효소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효소하고 저는 온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뭐 일본에서 앞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뭐 공기 원소 무슨 뭐 요법, 향기요법, 색조요법, 수비요법, 식이요법 굉장히 요법이 뭐 이것뿐이 아니라 몇백 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거는 이제 사실은 요법으로서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데 결국 뭐 향기요법을 하든 아니면 색조요법을 하든 식이요법을 하든 뭐 소리요법을 하든 모든 것의 베이스는 이제 효소다. 그래서 그 효소라는 과목을 이렇게 이제 앞에 뒀고요. 이제 나머지 개별적인 교수님께서 아웃라인을 다 해주겠지만 이런 뭐 향기요법 이런 지엽적인 요법들은 이거는 뭐 맘먹으면 하는 거니까 아니면 전문가들 이렇게 모셔다가 들어주고
자연치유를 아우르는 이제 기본 요소로서 효소를 하게 됐고요. 될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효소라는 얘기를 이제 제가 서두가 굉장히 길었어요. 길었는데 이제 그 효소라는 게 사실은 알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효소, 뭐 영어로 표현하면 엔자임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여기 회사 이름도 엔자임 하우스고요. 그 필드도 엔자임 힐링스파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리고 뭐 엔자임 뭐 사실 우리 지금 중고등학교 다닐 때 뭐 생물 시간에 엔자임이라는 얘기는 사실 들어봤지만 사실 엔자임이 뭔지 저는 자연주의 핵심이 감히 엔자임이라고 뭐 알파이며 오메가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엔자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엔자임이 뭔지 생각해 보신 적도 사실 없으실 거예요. 그냥 뭐 엔자임은 뭐 효소냐 혈액순 아니면 뭐 요새 먹는 거 산화철 효소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효소 굉장히 이제 요새 이 효소가 선봉적인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효소에 대한 이 알파와 자연주의의 알파 오메가인 효소가 뭔지에 대한 좀 개념 정리도 명확히 해야 되는. 그래서 효소하고 온열에 대해서 이제 내가 명확히 개념 정립을 하고 있으면 나머지 요법들은 이게 베이스가 돼서 이렇게 이제 각 구슬들을 연결해주는 실이 저는 목걸이를 만드는 요법들이 구슬이라면 그 이어주는 실이 저는 효소하고 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실이 준비가 되면 나머지는 끼는 거는 뭐 구슬 하나 배워서 끼면 돼. 내가 뭐 큰 목걸이 뭐 만들고 싶으면 여러 법 공부해서 끼우면 되는 거. 근데 사람들이 구슬만 만들고 있고요. 그 구슬을 깨는 그 어떤 뭐그 실에 대한 얘기는 잘 안 하고 이 부분을 지금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효소가 뭔지. 근데 죄송하지만 지금 너무 늦게 시작했는데 지금 몇 시계지? 9시 10분. 그래서 그럼 오늘은 효소의 이제 개념부터 제가 명확히 첫 시간이니까 이제 개념부터 제가 설명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하나하나 효소가 왜 중요한지, 효소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제 수업을 시작할 거고요. 좀 늦게 시키고 제가 조금 효소의 정의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효소가 뭐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효소가 알 것 같은데 말로 설명을 하라고 하면 말하기 굉장히 어려워.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제가 이제 어디 가서 듣기 어려운 카트를 제가 지금 효소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예를 들어서 효소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효소는 이제 근데 제가 이제 효소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효소 저는 이제 자연주의 차원에서 이제 영양학적 차원에서 효소만 제가 터치를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이 효소라는 걸 이제 효소 자체를 설명하는 게 너무 전문 용어라서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효소를 제가 비유를 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말하자면 이제 건설 현장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건설 현장이 이게 이제 건설 공사 현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건축 공사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장에서 예를 들어 이제 빌딩을 하나 딱 짓잖아요. 빌딩 짓는데 이게 우리 인체예요. 빌딩을 딱 짓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거기 어떤 제가 이거 살짝 표현을 했지만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걸 전체를 해서 소장님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전체를 진지지하는 소장님이 필요합니다. 소장님이 필요하면 어떤 소장님의 어떤 지시를 받아서 이걸 이제 각 어떤 그 지역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또 반장이 필요합니다. 반장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 반장들은 각 일하는 그 인물들이 있잖아요. 인물들이 너는 무슨 일하고 뭐 무슨 독도 써서 하라고 하는 또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건물을 세울 때 이렇게 가장 중요한 어떤 건설 소장님이 있고 세부적으로 반장이 있고 일꾼이 있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그러면 이 소장은 이 전체 이 건축 상태가 어떻고 전체를 아웃라인 이렇게 해서 이 작업 반장한테 막 지시를 하잖아요. 반장
관장한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뭐 지시를 한다. 지시를 하면 이 소장의 역할이 뭐냐면 우리 몸속에서 결국 뇌 역할입니다. 뇌 역할. 소장의 역할이 뇌예요. 그래서 우리 뇌가 우리 몸 상태를 전부 이렇게 감지를 합니다. 지금 뭐 뒷목이 어쩌고 여기는 어쩌고 뒷목이 이러니까 이제 반장한테 어떻게 되게 천천히 결국 네가 이제 몇 년이 어떻게 되고 이제 다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소장 뇌가 지시한 전달을 받고 반장이 이제 그런데 뇌가 지시한 것을 뭐가 전달을 해주냐면 반장한테 전달을 해주는 전달할 수 있는 뭐 요소가 필요해. 그러면 뇌에서 전달한 것을 전달해주는 여기에 필요한 게 뭐냐면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아니면은 뭐 신경 호르몬 뇌가 감지한 것들 전달 역할을 해주는 게 호르몬과 신경이에요. 그러면 이 반장이 호르몬과 신경에 이제 막 전달을 받아서 이제 사실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일꾼들한테 너는 저 오른쪽 벽돌에 이쪽 저쪽에 뭐가 이제 지금 허물어져 있고 벽이 침투하니까 어떻게 하나 구체적인 지시를 이제 이쪽으로 막 내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면 요거는 그러면 그러면 반장 역할을 하면 소장 역할을 하는 게 뇌라고 한다면 반장 역할을 하는 거는 호르몬과 신경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호르몬과 신경이 그러면 반장이 뭐 일꾼한테 이 반장이 전달해주면 반장이 뭐 지시한 내용을 뭐가 일꾼들한테 전달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일꾼한테 전달을 하는 요게 뭐냐면 요게 바로 효소예요. 효소. 구체적으로 말초적으로 이렇게 해서 너는 어디 가서 이제 뭐를 하라. 그러면 이제 건축을 이제 막 쌓을 때 결국은 그 일꾼들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다니까 벽돌이잖아요. 벽돌이요.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이제 큰 건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렇게 얘기해도 이 효소의 의미가 알 것 같은데 애매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들 있잖아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탄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미네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런 영양소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영양소는 뭐냐면 이 벽돌 있잖아요. 이 벽돌 자체는 그냥 벽돌 자체는 아까 얘기했던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물 등 이런 영양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 벽돌이 무슨 빨간색 벽돌, 파란색 좋은 벽돌 아무리 많이 영양소가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예요? 이 벽돌을 보면 결국은 구슬도 껴야 소말인 것처럼 이 벽돌을 원하는 방향으로 잘 쌓아야만 이제 원하는 건물이 나오는 거고 결국은 내 마음이 이제 건강해지는 이제 그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 벽돌을 쌓게 하는 그 자체가 효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를 들어 식품 섭취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 시금치를 먹으면 비타민이 풍부하고 멸치를 먹으면은 칼슘이 풍부하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떤 현대교육을 받으면서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영양학을 공부를 하잖아요. 영양학을 공부를 하면 그게 사실은 그게 어떤 서양의학적 우리 동양 자연치료에서 얘기하는 식품 치료하고 보통 제도권에서 받는 교육은 그냥 영양학으로서 어떤 자연주의 쪽하고는 조금 괴리되는 다른 영역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탄수화물, 단백질이 중요하고 미네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지만 근데 결국은 단백질이나 많이 섭취한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이런 것들이 아무리 많이 먹으면 뭐예요? 효소가 없으면 그게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바이올린도 있고 결국 이게 이제 오케스트라랑 마찬가지인데 비타민이라 피아노라는 단백질, 바이올린이라는 지방, 아니면은 첼로라는 비타민 등등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악기 자체일 뿐이지 각자 악기가 막 이렇게 진짜 아름다운 연주, 하모니를 이루면서 연주를 하면서 정말 아름답다, 내 몸이 건강하다 이 상태가 되려면은 그 연주를 해주면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효소라는 거. 아무리 우리가 비타민을 먹고 단백질을 먹고 예를 들어서 민물고기 먹으면서 무슨 영양 섭취해도 효소가 없으면 전혀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제도권 내에서 가르쳐주는 영양학은 어떤 이제 효소 부분은 잘 안 가르쳐주고요. 안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효소 부분은 어떤 과학적으로도 잘 밝혀지지 않은 게 많고요. 어떤 이제 그 사실은 뭐 지금 안 얘기했지만 사실은 효소라는 건 이런 거고요. 그리고 다시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서 효소 공부는 자연주의 처음이 진짜 이제 알파이면서 오메가다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결국은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선생님 여기 계시고 선생님 계시고 선생님 계신데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막 생각하시면 저 사람은 강의를 왜 저렇게 하나, 아니 저렇게 자연주 공부하시는 분이 왜 저렇게 말랐나 등등 뭐 아마 나는 막 이 생각 저 생각 뭐 별 생각 다 할 거야. 어머 이 귀한 시간에 내가 정말 이 시간에 정말 나한테 유익하신가 막 계산도 하시고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오만 생각. 결국은 사람이 모든 어떤 생명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는 효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효소는 어떤 모든 생명 활동에 알파의 적응이다라는 거.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지금 이제 효소 부분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이제 다음부터 이제 아주 구체적인 비전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뭐 생각하고 이런 생명 활동을 하잖아요. 그 생명 활동을 하는 데는 300만 가지의 생화학점이 필요하다고 해요. 300만 가지의 어떤 생화학 이제 작용이 필요한데, 근데 이제 사실은 특히 이제 자연치유 쪽 분야가 이제 사입이고 뭐 돌팔이가 하는 거고 제도권 내에서 인정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과학적이지 않다. 이게 원인이거든요. 사실은 과학으로 세상법 밝힐 수 있는 게 몇 프로라고 생각하세요? 뭐 질병 중에 뭐 의사들이 고백한 거지만 20 내지 25%만 치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있잖아요. 사실은 이 세상 것은 사실은 보이는 것은 일부분이고, 이제 자연치유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이제 관심이 가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과학이라는 잣대가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과학이 얼마나 미천하고, 그렇다고 해서 과학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되고요. 과학을 믿는 그대로 굉장히 주님이 되야 되면서 뭐 세속적으로 말하면 과학적이지 않아서 저건 미신이고, 과학적이지 않아서 자연치유 쪽은 이제 어떤 치유 방법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렇게 폄하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특히 이제 오히려 과학을 한 사람일수록 과학자일수록 자연치유 쪽에 더 관심이 많고, 또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다라는 거를 이제 공부를 하면 이제 하나하나 아시게 되고, 그래서 효소라는 거는 얘기한 것처럼 어떤 생화학방의 모든 생명 활동에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게 효소라는 거. 이 전제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시작한다면 왜 자연치유를 공부하는 생전 잘 듣도 보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했던 효소가 이렇게 앞부분에 나와서 강의의 어떤 핵심이 되는지 이해를 하시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요 부분들을 이제 효소 부분을 정확히 알게 되면 각 요법들이 효소와 관련이 되지 않는 것, 다 베이스는 효소를 베이스를 깔고 있다라는, 효소와 온열요법 같이 깔려 있다라는. 근데 이제 온열요법 부분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효소 부분에 대해서 잘대로 그렇게 제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서 효소를 공부하면서 온열과의 관계를 결합을 시켜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첫날이라서 좀 서두도 좀 길었고요. 저는 오늘 제 강의 목표는 효소의 중요성은 왜 중요한지까지는 모르지만 효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건가 보다. 이것만 느끼셨어도 저는 제 오늘 강의가 달성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것도 하나하나 이렇게 디테일하게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다가 언제든지 궁금하신 거 하시거나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 여쭤보시고, 아까 여기 했던 이 카페에 수시로 이렇게 드나드시면 관련되는 자연치유 홈페이지하고 여기 이제 카페에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해주시고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거 시작하고야지. 시간을 여기서 같이 우리 3시까지 시간이 남았네. 근데 그래서 지금 몇 시까지 했는데? 3시까지. 3시까지요? 아 그럼 제가 조금 더 할까요? 5분 쉬고요? 아니 뭐 여유를 가지는 것도 좋지. 여기 응. 저는 좀 아 예. 아, 네. 이중계 되겠습니다.